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교재 28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드 기억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 했던 공이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그리고 상하 좌우로 사방으로 2차원적으로 움직이는 코드입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벽돌 깨기 게임은 전체 줄수가 100여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줄만 해도 30줄 정도 되죠. 거의 3분의 1 정도 완성된 상황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끝까지 강좌를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전처리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그 소스 코드가 실행 파일로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빌드라는 과정 하나에 숨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총 3가지입니다. 전처리기, 컴파일러, 링커라는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스 파일이 확장자가 test.c인 소스 파일이 실행 파일인 test.exe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우시게 될 이야기는 전처리기입니다. 일단 전처리기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소스 파일이 있으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됩니다. 오브젝트 파일은 확장자가 보통 OBJ입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로 변환되고 나서 링커에 의해서, 링커는 연결하다는 뜻이죠. 링커에 의해서 실행 파일로 변환하게 됩니다. 링커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이 작성하신, 지난 시간에 작성하신 코드의 내부를 한번 보시면 실제 여러분이 작성하신 소스는 소스라는 탭에 디렉토리에 있죠. 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행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 bin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디버그라고 붙은 응용 프로그램, 이게 실행 파일인데요. 실제로 그 전에 OBJ라는 폴더에 파일이 생깁니다. OBJ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보시죠. 내부적으로 아주 많은 파일들이 있어서 정확히 알기는 힘든데, OBJ는 파일이 생기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 개의 C 코드를 만드시는 경우라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생깁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연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파일과 링킹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사실은 그 전에 가장 먼저 전처리기라는 걸 거칩니다. 전처리기라는 말은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전에 어떤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세부 작업이 있습니다. 교재 289쪽을 보겠습니다. 전처리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시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처리기 지시자, 영어로는 컴파일러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지시자라고 하는 거죠. 즉, 컴파일러는 보통 C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컴파일러 지시자라는 말은 컴파일러한테 뭔가를 명령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C에서는 아래와 같은 컴파일러 지시자가 있습니다. 모든 컴파일러 지시자는 샵이라는 심볼로 시작을 합니다. 샵 include 많이 써보셨는데요. 샵 define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부터 보겠습니다. 샵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뜻과 같이 뒤에 따른 어떤 파일을 포함시켜 줍니다. 소스 코드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꺽쇠로 표현되는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셨던 샵 include stdio.h 이와처럼 꺽쇠로 연결되는 파일들은 컴파일러에게 지정된 폴더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줍니다. 보통의 C 라이브러리 들어있는 폴더가 해당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헤더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더 파일을 소스 코드와 동일한 위치에 두었다면 큰 따옴표로 묶으시면 해당 폴더에서 찾게 됩니다. 샵 include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290쪽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샵 define입니다. 샵 define이란 말 그대로 정의하다 라는 뜻이죠. 보통 예제를 보고 먼저 설명드리죠. 샵 define 띄우고 파이라는 어떤 단어 띄우고 또 어떤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음부터 나오는 파이라는 심볼을 3.14라는 심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샵 define은요. 아래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가 진행되고 이와 같은 코드가 전처리기에 넘어가면 파이라는 심볼은 3.14라는 심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 이게 없어지고 파이라는 심볼이 3.14라는 심볼로 바뀐 효과가 납니다. 이 파일이 이제 컴파일러에게 전해져서 컴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한 기능이긴 한데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샵 define 매크로를 쓰실 때의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multi-line 매크로라는 단어로 두 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첫 줄 뒤에 백슬래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멀티라인 매크로라고 매크로를 한 번 쓰더라도 이 두 줄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줄이 길어지면 한 줄 끝에 백슬래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연산은 별도로 함수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샵 define square 괄호 x, x 곱하기 x 라는 말은 이 x라는 심볼이 x 여기에 들어와서 square x라고 하면 x 곱하기 x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square 3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3 곱하기 3 그래서 9가 출력되는 겁니다. 상당히 편하죠? 간단한 함수는 매크로로 구현해 주시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매크로로 구현하면 함수 호출 작업이 없으니까 실제로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매크로를 해보죠. 이렇게 매크로를 하면 2 더하기 3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죠? 2 더하기 3이 곱셈에 의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산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3 곱하기 2가 먼저 계산되겠죠.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괄호로 감싸줘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시면 2 더하기 3 그러면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쓰실 때는 괄호를 가능한 한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제를 보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누기를 한번 해보죠. 손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퀘어 4 그러면 4 곱하기 제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좋지 않습니다. 나누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괄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가 계산되고 나누기가 계산되고 또 곱셈이 계산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죠.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매크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괄호가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매크로 쓰실 때는 가능하면 괄호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동일한 겁니다. 애들한 매크로를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 매크로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호출을 하면 정상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이죠. 1 더하기 2가 여기 오고요. 3 더하기 4가 여기 옵니다.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3이 먼저 계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똑같이 괄호로 최종 결과값을 명확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
294쪽까지 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매크로 함수를 어떤 때 쓰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코드를 보시면 파라미터를 두 개 입력받아서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 첫 번째 함수는 정수형 파라미터를 쓰고 정수값을 리턴합니다. 두 번째 함수는 플로트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고 플로트 타입을 리턴합니다. 왜냐하면 정수와 실수는 서로 호환되지 않으니까 함수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maxi, maxf 이렇게 타입별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자료형을 위한 함수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불편함은 C++ 언어에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C 언어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매크로를 씁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 함수를 쓰시면 일반적인 함수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함수 호출을 하면 현재 상황을 저장하거나 파라미터를 넘겨주거나 하는 많은 일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매크로는 컴파일 전에 코드들이 대체되는 기능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자료형에 따라 별도의 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면 이제 매크로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AB의 max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와 B 파라미터의 자료형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max 13 인티저 값, max 1.0, 3.0 더블 값, max AD 문자,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등호, 부등호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매크로를 훨씬 잘 쓰시면 꽤나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컴파일러 지시자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다 보면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컴파일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if문 또는 else if문하고 모양이 아주 비슷한데요.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죠. sharp define test1. test1의 심볼을 특정 값을 지정하지 않고 그 define만 해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것은 if def, 즉 test1이 정의되었으면 이 부분을 컴파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디파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코딩을 낼 때는, 컴파일 될 때 이 부분이 컴파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코드에서는 test1이 디파인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컴파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다르거나 어떤 시스템이 좀 다르면 시스템의 특성을 따라서 어떤 코드 부분은 컴파일을 하고 어떤 코드 부분은 컴파일 하지 않고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건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부 컴파일은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처음 C를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쓸 일이 없어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음 강좌부터는 299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